네이버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며 6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력 사업 부문이 광고와 검색 서치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부문의 성장이 힘입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일본 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자리를 점점 잠식하며 일본 산업이 한국 기업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일본인들은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이제 단순히 검색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고 콘텐츠 사업 부분 성장률이 60.2%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일본의 만화 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죠. 일본에선 아날로그에 익숙해 만화를 책으로만 봤지만 한국의 스크롤 형식의 효율적인 웹툰 플랫폼이 일본에 진출하자 일본의 만화 시장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의 라인 방가는 앱 다운로드 수 1위, 월 이용자 수 1위 등을 기록하며 애니메이션 제작과 더불어 드라마 제작까지 수많은 한국 작품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네이버가 마치 일본의 웹툰 시장을 아예 잡아먹을 것처럼 엄청난 투자를 시작하자 일본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일본 기사를 보면 지난 4일 네이버가 일본의 웹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무려 1,600억 원 가량의 금액을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러 기업에게 일본이 그나마 제일 자신 있어 하던 만화 시장까지 따라잡힐 위기에 처하자 일본인들은 불안에 떠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일본이 컨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성인을 위한 동영상 같은 수준 떨어지는 작품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어느새 세계 문화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도태되어만 가는 일본의 문화 산업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게 밀리기 시작한 일본의 산업들은 만화 시장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최근 네이버의 매출 성장 과정에서 콘텐츠 사업과 더불어 엄청난 성장을 이룬 사업이 바로 커머스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커머스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33.2%라는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할 수 있죠.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마트 스토어 산업은 이미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네이버는 라인과 웹툰의 성공을 모티브 삼아 일본의 스마트 스토어마저 베타 오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유통시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기술 지원이나 편의성, 온라인 침투율 등이 국내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국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상품 판매처로 키운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죠. 우선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 기술이 일본에 자리 잡게 되면 누구나 몇 시간 만에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기술력이 적용된 편의 기능과 무료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죠. 반면 현재 일본에서의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까다롭고 수수료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점유율 2위 쇼핑몰인 라쿠텐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인까지 설립해야 하고 초기 등록 비용과 월간 출점료로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도 판매 가능 기간까지 4주에서 8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일본의 느릿해진 아날로그 행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효율적인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기술들이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라인웍스로서 개인이 아닌 일본의 업무용 채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제공하는 라인웍스가 일본의 비즈니스 채팅 시장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요. 심지어 디지털청이 그렇게 혁신이라고 주장하던 백신 여권에서조차 한국의 라인은 필수가 되고 있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기업들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사로잡혀 팩스와 도장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국의 메신저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IT 문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의 여러 시장에서 한국의 산업들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자 일본인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자신들도 모르게 일본인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것도 발전한 게 없는 일본의 산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의 한 네티즌은 라인이나 아마존 등 모두 외국의 기업이 만들었다. 대체 일본이 만든 것은 왜 존재하지 않는 거야? IT 산업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면 일본에겐 미래란 없을 것이다 라며 도태된 일본의 IT 시스템을 보고 절망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여러 기술들은 일본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한국이 없었다면 이만큼이나도 IT 관련 편의성이 발전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기업의 엄청난 성장 소식을 듣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라인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다른 메신저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한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문득 이러다가 한국의 기업이 일본에 있는 정보를 훔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나 TV 등의 산업에서도 수많은 공장들이 해외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 게 무엇입니까? 라인이 없으면 쓸 수도 없는 백신 여권 정도 되겠네요. 나 역시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신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의 기업들은 항상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를 배신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물론 일본에 만화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웹툰을 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재밌기도 하고 그림의 퀄리티 또한 훌륭하다. 이제 한국의 드로잉 파워는 일본보다 뛰어납니다. 일본의 수많은 작가들도 한국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채용하고 있을 정도죠. 이제는 한국이 웹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 같네요. 일본 정부의 영향으로 일본계 기업들은 IT 분야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의 SNS가 일본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일본이 무능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라인은 일본에서 이젠 없어서도 안 되는 어플인 것은 확실해요. 관광곳에서조차 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백신 여권도 라인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SNS는 하고 있지 않아 상관없지만 백신 여권은 안 쓸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동북 대지진 당시 일본의 메신저들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연결된 메신저가 라인이었죠. 사람들에게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라인이 이처럼 성장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그렇게 무료로 풀어버리면 수많은 일본 기업들의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과 지원을 일본 기업들에게 적용해줘야 한다. 단순히 라인뿐만이 아니라 IT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술이 일본인들 일상에 자리 잡은 것은 이미 한참이나 오래된 일입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에게 모든 정보를 빼앗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일본을 잠식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